안녕하세요. 저는 코믹팝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선정우라고 합니다. 주로 출판 관련해서 국제적인 계약과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만화나 출판 관련된 비평서나 연구서의 번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출판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규모의 출판 대국인데요. 그 중에서 잡지와 만화가 출판 시장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잡지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만화 시장은 상당 부분이 전자책으로 넘어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만화가 근래에는 거의 다 웹툰으로 바뀐 것과 비슷한 상황에 아주 가까운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고요. 종이책이 더 큰 상황이긴 한데, 만화책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가 전자책으로 넘어갔고, 전자책 시장 전체에 있어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한 7~80% 가까이 되는 만큼 일본 내에서는 전자책 시장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웹툰이 원래는 없었고요. 한국이 훨씬 더 먼저,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됐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작가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형태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산업적인 측면으로서 웹툰은 자리 잡은 것은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었고, 근래에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세로 스크롤 만화가 발표되거나 웹툰 형태의 작품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책 안에서도 전통적인 흑백 만화의 옆으로 넘기는 형태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이런 서브컬처적인 만화나 라이트 노벨 같은 이런 장르 문학, 장르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한국이 그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웹툰과 비슷하게 근 한 20년 가까이 사이에 그 장르가 거의 대부분 웹소설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도 30~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라이트 노벨이 최근 6~7년 사이에 거의 웹소설로 전환이 돼서, 역시 이제 만화와 마찬가지로 전자책이나 외부로 발표되는 시장이 급격하게 요 몇 년 사이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한국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일본은 아직 그게 유행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됐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히트작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5~6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일본의 라이트 노벨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정통적으로 하고 있던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한국에서 과거에로부터 유행했던 장르랑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세계물이라고 해서 2차원물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들이 무협지 세계로 빠져들거나 판타지 세계 같은 데로 빠져드는 물이 대본서나 이런 데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일본에서는 라이트 노벨 시절에는 정통적인 판타지나 만화적인 작품들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소설로 이 흐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 세계로 넘어가는, 주인공이나 게임 세계관 같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웹소설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든 인기를 끄는 것일 수도 있고, 흐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양쪽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한국의 웹소설 작품들이 잘 소개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상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상당히 비슷한 취향으로 인기 작품들이 흐름이 비슷하게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자책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라인 서점이 아마존 저펜이거든요. 미국 회사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전자책을 플랫폼이든 온라인 서점이든 다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웹툰 플랫폼이 전자책과는 별도로 이제 또 따로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런 웹툰이나 혹은 이 전자책으로 만화를 보는 플랫폼이 라인 만화라고 해서, 이건 이제 네이버 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만든 피코마라는 업체가 또 많이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즉, 한국 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출판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는 일본 시장이 상당히 한국 업체로서는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래에 라인 네이버 그룹이나 또 카카오 저펜이 일본의 시장에서 만화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정부 기관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백서도 내고 각국에 대한 어떤 보고서도 내고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또 타국에 비해서도 그런 분야에서는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비해서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의 만화나 웹소설 같은 부분들은 한국에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학계나 혹은 제야의 저자나 필자들이 책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평이나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관련 서적들이 비슷한 분야까지를 따져야만 이제 몇 권 있는 정도고, 일본에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이런 업체들을 다 취재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크고, 제가 웹소설의 충격이라는 책하고 만화 잡지는 죽었다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웹툰과 이제 웹소설에 대해서 일본 시장을 분석한 책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그런 시장들이 커져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한국은 20년이 다 됐고, 웹툰은 한국이 훨씬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대중화가 돼서 세로 스크롤 만화라는 게 쭉 있었고, 이 웹툰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들도 있고, 책도 이제 작가분들이 낸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좀 약하다는 부분은 있거든요. 종래의 어떤 작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종이 만화 시절부터 그런 작법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부터도 세로 스크롤 만화의 웹툰의 세로 스크롤 연구를 해서 그걸 세계만화 학원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국판으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먼저 만든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작가들이 일본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이 만화나 장르 문학이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차는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흐름이 건너온 이후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그런 것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정리된 책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물로서 이론으로서 완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